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미팅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HSK 시험을 보고 오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HSK 4급에 쓰기 어순배열하기. 어차피 근데 4급에 나왔든 5급이든 3급이든 어법은 늘 비슷해요. 그 중에서 한두 단어만 이제 바뀌어 나오시는 패턴 뿐이고요. 바짜페이자는 상급에서도 정말 단골이에요. 5급도 그렇고. 랑자 시키다. 시키다의 랑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4급이나 5급에서 잘 나오시고. 근데 정도번은 3, 4, 5급 다 잘 나오세요. 6급부터는 어순배열하기가 이제 사라지고 3급에는 5개, 4급에는 이제 10문항, 5급에는 8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막 가채점 하려고 정답을 보시는데 어차피 가채점을 한들 내 결과는 동일하실 거예요. 단지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합격한지 불합격한지가 몰라.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면 가채점을 해보고 다시 다음 달 시험을 또 접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점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 혹은 아니면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했어. 꾸준히는 계속 단어를 외우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노력했어. 그렇다면 결과는 뭐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막 24시간 붙들고 있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합격 점수 나오실 거고요. 나는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공부했어. 몇 번 공부를 진짜 못했어. 그렇다면 진짜 과감하게 다시 1부터 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강생분들이 쪽지 시험을 이렇게 내주시면요. 성실하게 그래도 하고 계시네. 바쁘신 것 같지만 그러면은 거의 결과도 동일하게 합격은 하시더라고요. 스스로는 뭔가 모르게 나 오늘 합격했을까 불안해하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실하셨기 때문에 합격했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 진짜 합격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체크해보고 싶다면요. 채점은 못했지만 나는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신 케이스야. 하루에 1시간도 좋으니.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맞춰서 틀렸어를 보시란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풀어보시면서 어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내가 좀 중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법이 왜 이렇게 쓰이고 이거를 내가 나도 만들 수 있을지 단순히 1, 2, 3, 4 맞췄어가 아니라 내가 그 문장을 직접 만들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라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맞췄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바자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럼 이 문장으로 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전치사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는 일단 바자, 우리나라 어순처럼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걔랑 이제 바뀌고, 피동구문으로서 당한 애를 더 먼저 앞으로 쓰는 게 빼이자였죠. 바자나 빼이자나 둘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교문, 또이자의 대상을 끌어주는 또 또이자 구조 있었고, 향하다 하라는 표현은 시향자. A가 B를 향해 서술하다. 뭐뭐에게라는 표현은 게이자. 그 다음에 또 나오셨던 게 뭐뭐와라는 표현에 건이라는 표현. 그다음 A부터 B까지 리. 근데 리는 혼자 그 역할을 한다면 종 뭐뭐로부터와 따오는 같이 묶여서 A부터 B까지를 나타내는. 이번 달에 요게 나왔죠. 4급에서는. 그 다음에 4급에서 가끔 나오는 게 앉아 근거하다라는 표현의 전치사. A가 B를 근거해서 수로하다. 물론 얘보다는 전치사가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렇게 해서 일단 제일 잘 나와요. 밥에 비교면 또 있자. 그 다음에 개 있자. 그나마. 근데 요번에는 종과 따오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가보시면 요런 건 전치사가 없죠. 그럴 때는 서술어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야, 형용사야. 얘는 지금 형용사 서술어, 얘는 지금 동사 서술어, 얘는 지금 전치사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서술어인데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뒤에는 정도가 오는구나. 패턴들이 비슷해요. 정도버 잘 나오는데 항상 힌트는 유다. 그리고 동사랑 형용사가 같이 있을 때 의심해 보시면 돼요. 형용사가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처럼 만약에 정도부사가 같이 있고 다른 동사가 없다면 이 자체로서 서술어예요. 서술어. 풀어주는 역할. 근데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가 죄다 앞으로. 근데 지금은 나머지 단어라고 해봤자 뭐 2개밖에 없으니까. 끙复杂, 더욱 복잡하다 묶고 나시면 나머지 단어는 2개인데
얘 설령 뜻 몰라도 후이는 알잖아. 시는 알잖아. 시제겠구나. 그 다음에 조동사겠구나. 그러면 꾸미는 역할이니까 당연히 부사어는 수로보다 앞에 가겠네. 그러면 너가 주어겠구나. 실际 情况이라는 단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 우리 정자 시리즈 또 하나. 실제 상황. 요 명사죠. 근데 이제 얘를 모르고 보면 뭔 단어야? 근데 충분히 너가 주어겠구나. 실제 상황은요. 요시는 때로는 회 한다. 更复杂. 실제 상황이 때로는 더 복잡할 수 있대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实际情况有时会更复杂. 요시 때로는 회 합니다. 更复杂.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동사서술어라면 목적어를 취해요. 형용사 서술어는 목적어 없는데 동사 서술어는 목적어를 취하네. 특히나 요 인자 시리즈 있죠. 단길 인자. 4급에서는 전체 2개거든요. 둘 다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고요. 얘 인지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시인이에요. 매료시키다. 매료시키다 플러스 목적어. 인지랑 시인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근데 둘 다 이제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고, 그리고 늘 호응 관계. 인지랑 정말 많이 묶었던 게 인지, 관주도 그렇고 관심 집중을 끌어당겼다, 야기시켰다. 인지,注意, 주목, 시선. 注意도 많이 묶이고요. 인지, 重视, 중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호응 관계를 많이 묶었다면 인지, 관주, 인지, 注意, 인지, 重视. 어차피 4급에서 나올 수 있는 호응 관계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몇 초 만에 넣을 수 있겠죠. 아, 인지했구나, 관주를. 그 다음에 누가?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니까 명사는 너죠. 더자 대 명사인데 아 관주는 근데 절대 혼자 쓰이지는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의 집중, 대중 매체의 관주, 집중. 그 다음에 여기는 전 사회에 全社会的 관주, 모든 사회에 집중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많은 이제 사회에 모든 사회에 우리 관주 집중을 받고 있대요. 요즘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장마 뭐 이런 이제 뉴스거리들이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치, 관주 같이 묶어보실게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동사가 지금 빵도 있고 쥐도 있는데 빵은 이미 나가 묶여져 있어. 나 좀 도와서 하고 끝나지 않아. 나 좀 도와서 뭐 좀 해줘. 근데 쥐 가져가다니까 가져다가든 가져갈 수 있는 목적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겠죠. 누가? 너가. 그냥 쉬운 비행 겸사겸사 뭐 하는 김에 라는 부사예요. 부사는 수라보다 앞에. 你可以顺便帮我取一份材料吗? 야, 너 겸사겸사 나 좀 도와서 자료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수사 양사는 어차피 여러분들 명사랑 쭈루룩 묶을 수 있겠죠. 항상 중국 분들은 양사화가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사 양사 있을 거예요. 쪼개져 있으면 합치시면 돼요. 명사랑 같이 합치셔야겠죠. 수사, 양사, 명사. 여기도 지금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를 합쳤죠. 원래는 숫자 1이 있는데 이 하나의 뉴스예요. 근데 숫자 1이 생략했을 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포가 아니라 빼이가 났네요. 빼이가 핵심이죠. 전치사 빼이죠. A가 B에 의해서 수로되었다. 여기서 수로는 무조건 동사서술인데 농은 하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다가 아니라 농장러 더러워졌다. 농화일러 고장났다. 농폴러 해졌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됐는지가 꼭 같이 보어 역할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하긴 했는데 더럽게 했는지 고장나게 했는지 해지게 했는지. 자, 근데 설마 나는 사람인데 앞에 거 신펑이 내가 뭔지 까먹었어. 그래서 설마 누군가가 나를 더럽히고 고장내고 망가뜨리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설령 나를. 사람이 당한 애 입장도 올 수 있지만 자 그래서 뜻을 몰라도 너가 당한 애 입장이겠구나. 신펑이 빼고 나에서 혹시나 그래서 여기 지금 친절하게 붙여놨지만 안 붙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신펑이 앞에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봉투, 편지 봉투가 빼고 나에서 찢겨졌다라는 표현이겠죠. 농폴러라는 표현. 얘가 만약에 받자 구조라면 내가 편지 봉투를 我把信封弄坏了,弄破了라는 표현. 자, 이렇게 해서 받자할 때는 A와 B의 위치를 바꿔치기. 자, 둘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5번 슈어 더만 봐도 더자 되는 정도자리인데 정도는 형용사 아니면 동사가 그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한 정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야 진짜 잘한다. 说得很好. 야 진짜 빠르다. 说得很快. 어느 정도만큼이나 하는지 정도가 붙을 수 있겠죠. 말하다 뿐만 아니라 뭐 먹었네. 진짜 잘 먹었다. 吃得很好. 놀았다. 진짜 즐겁게 玩得很高兴. 여러 가지 정도가 있고요. 페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정도 보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언젠가는 야, 잘 잤다. 나 오늘 잠 너무 편하게 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잤다인데 중국은 잤다. 잘. 우리는 유창하게 말한다는데 중국은 말한다 유창하게. 모의 위치는 다르긴 하지만 슈어 더만 봐도 很유창,很流利 할 수 있겠죠? 리우리하게 말한다는 얘기는 잘 말한다. 누가? 그가 중문을 타더 중원 슈어더 很流利.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듣게 되시겠죠? 한유 슈어더 真流利. 당신 중국어 진짜 유창하게 하네요. 요즘엔 중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한어, 한위라고도 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어쨌든 중원이든 한위든 여러분들이 항상 说得很流利,说得很流利 혹은 아니면 说得很标准 아주 표준적으로 표준어를 구사한다. 요렇게도 말하다랑은 제일 많이 묶이는 게 리올이랑标准 요 두 가지가 좀 많이 묶여요. 어쨌든 정도 뭐 5급에도 잘 나와요. 자, 랑자 구조 시키다 사역동사 시켰대. 뒤에가 완벽해. 근데 우리 용자 구조 있죠. 용 사용하다. 용은요. 항상 뭐 단어를 사용해서 용词 위, 写一个句子 하나의 문장을 써보십시오. 단어를 사용해서 한 문장을 쓰든 아니면 用手机打电话 핸드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든 항상 사용하다는 혼자 안 끝나는 동사예요. 동사가 꼭 두 가지. 사용해서 이거 하다. 핸드폰 사용해서 전화 걸다. 단어 사용해서 문장을 쓰다. 현금을 사용해서 하고 끝나진 않아요. 나 현금 사용할게. 이렇게만도 끝나실 수 있지만 현금 사용해서 뭐까지 하는지. 당연히 그럼 뭐다? 현금 사용해서 동사할게. 근데 뭐 어떤 동작? 좀 몰라도 원자가 붙은 건 딱 봐도 직업이니까 아 너겠구나. 왜냐면 이 후칸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결제하다가 4급에서 의외로 지금은 현금 결제죠? 뭐, 用手机付款. 핸드폰 사용해서 결제도 많이 나오고요. 用信用卡付款. 신용카드 사용해서 결제도 나오고요. 요 후칸이라는 게 의외로 잘 나와요. 5급 가시면 더 많고요. 칸이 상징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뭐, 파칸, 벌금 내다, 따이칸, 대출하다, 이렇게 해서 관자가 붙은 아이. 4급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제하다, 지불하다. 그래서 현금 사용해서 결제하는 거죠. 누가 내가.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앞에가 시켰대. 판매원이. 售货员让我用现金付款. 판매원님께서 나한테 현금 결제하라고 했어요. 라는 표현이시겠죠. 그냥 중국은 아직은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도 뭐 요즘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 많이 하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현금 결제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 결제를 많이 하죠. 핸드폰에 이미 충전이 되어 있는 페이로 우리도 삼성페이 이렇게 사듯이 카카오페이 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용 조지부칸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다음 아래쪽 전치 다 있죠. 종과 떠 전치 다 있죠. 받자. 전치사가 없을 땐 동사 서술어야 형용사 서술어야 찾으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동사 서술어가 많이 와요. 라즈, 아까 인치, 그다음 취이 가져가다, 가져가다 된 가져가는 목적어, 인치 플러스 목적어, 라이즈 플러스 장소명사. 라이즈가 뭐뭐로부터 오다예요. 뭐뭐로부터 오다. 목적어로부터 오다. 내가 만약에 베이징에서부터 왔대? 그러면 월 라이즈 베이징.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면 여기 장소는 누구밖에 없어? 국가. 묶었어? 아, 그럼 관중들이 국가에서부터 왔구나. 근데 어떤 국가? 동덕고, 치안. 패턴이 비슷해요. 항상 아까 이인지 관주 묶은 다음에 무슨 관주? 아, 전 사회의 관주. 그 다음에 쥐 가져가다 뒤에 자료? 무슨 자료? 함부의 자료. 오다 뒤에 국가? 어떤 국가? 다른 국가.
꼭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사서술어는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고 나시면 목적어가 그냥 목적어 아니라 이게 덩어리, 관형어라 이렇게 덩어리가 된 패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먼저 묶지 말아라. 일단 뼈대를 만들어라. 수로 목적어 뼈대를 만들고 주어 넣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껴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손이 여러 번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4급은 손이 여러 번 가진 않는데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단어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하시고 묶어야 될 때 조금 해석하시고 이런 순간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좀 침착하게. 얘는 일단 입니다의 구조인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일단 사람이겠죠. A는 실비입니다. 타실은. 근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 덧자들 근데 붙일 게 없어? 그럼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덧자들 이렇게 명사를 붙였거든요. 근데 붙이려고 해도 붙일 만한 게 없어. 그럴 때는 슈도 있어. 마침 슈, 더 강조 구문이겠구나. 거의 대부분 이제 슈자가 올 땐 A는 슈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강조되는 대상이에요. 진짜 목적어는 뒤에 거니까. 근데 나는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건 얘야. 앞에 거야. 그럴 땐 얘를 돋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앞에 것만 놔두는. 그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바로 보다 그는 매우 침착하다를 말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타시 우리가 쭈이, 최고,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 자리니까 묶고 나시면 他是所有人中最冷静的. 그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침착한 사람입니다. 가장 최고로 침착하다는 얘기죠. 우리 가장 최고라는 표현은 이렇게 있는 중에 무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요 무리 중 소요를 중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묶여져 있으니까 헷갈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쪼개져 있어도 쭈이 앞에 어느 소속기관이 있구나. 모든 사람 중에 최고 침착하다. 최고 침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두 개 남았네요. 전치사. 전치사 구조는 근데 오히려 더 쉬워요. 받자 구조는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어순처럼 A가 B를 수로했다. 내가 만약에 맥주를 마셨대. 나는 맥주를 마셨다. 나는 방을 청소했다. 평소에 중국 어순은 마셨다. 맥주를 청소했다. 방을. 근데 목적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아이가 받자예요. 빼자 같은 경우라면 그대로 그냥 A와 B의 위치만 바꿔치기.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 서술어가 게이자가 뭐뭐에게 주다라는 표현의 동사로 쓰였죠. 다른 사람에게 줬대. 게이비에를. 전치사가 하나 더 있었어. 여긴 전치사 아니라 게이가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대요. 자,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줬대. 그럼 누가 누구를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를 오셔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열쇠가 누구를 막 주고 있는 애는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열쇠를 줬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열쇠의 위치 어디다? 바자 뒤에 오셔야겠죠. 그러면 사람, 내든 너든 사람이 생략됐겠구나. 나는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데 사람이 생략된 애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바자 뒤에랑 빼이자라면 빼이자 앞에를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애예요. 그래서 걔는 무조건 있으셔야 돼. 바자랑 바자 뒤에 빼란 빼이 앞에. 의외로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땐 침착하게 그냥 하나를 써요. 把面包吃了,把面包吃了,面包被吃了. 이렇게 해서 생략해서 빵 먹었다? 빵이 먹힘을 당했다? 누군가가 먹었겠죠. 야, 빵 고양이가 먹더라. 나가 면bao 被猫吃了. 그 빵이 고양이에서 먹어졌다. 즉 고양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서 근데 난 고양이 생략하고 그냥 주체 생략해서 안 쓸래. 안 쓰는 패턴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나시면 생략 버전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열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 제가 일부러 근데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래서 정답이 뭐라는 건데 가끔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정답을 불러줘도 진정 정답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정답이 뭐예요? 이래요. 그럴 때,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음.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이거니까 정답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천천히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순서 안 바꿨어요. 순서 안 바꿨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추천을 드려요. 정답을 보고 그 정답을 외우시지 마시고요. 아, 봤잖아. 우리나라 어순처럼 목적어를 강조하니까 평사실 수로와 목적어를 바꿔서 썼구나. 한 방에 이해가 안 되면요. 천천히 집에서 한 시간이 걸려도 그 문장을 써가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우리 열쇠를 다른 선생님이 줬대. 근데 반전이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라는 아이는 전체를 끌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마세요. 비에 혹은 아니면 해주세요. 치. 요런 아이가 있다면 주체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맨 앞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로 끌어주고 있을 거야. 징 해주세요. 뒤에 거. 비에 하지 마세요. 뒤에 거. 그래서 얘는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주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근데 종과 따오가 같이 쓰인 게 혼자 활동도 해요. 종 같은 경우는 A가 B로부터 수로하다. 혼자 활동도 하고, 따오도 혼자 활동해 어디까지? 따오는 물론 도착하다의 뜻도 있고, 근데 같이 쓰인다면 구조는 A가 A로부터 B까지 수로하다. 종 A, 따오 B. 그럼 서술어는 누구야? 이따죠. 음.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종 회사로부터 따오 장소는 기차역이겠구나. 있구나. 혼자 안 끝나요, 요는. 절대로 혼자 안 끝나고 뒤에 꼭 목적어 수반해요. 근데 여기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요 뒤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만큼, 음, 그 숫자다. 숫자의 역할을 지금 도와주실 때. 즉, 회사에서부터 기차역까지 10km 된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이 오 있다 뒤에 여기서는 10km를 뭐 소유하고 있다의 구조는 아니에요. 요자의 뜻이 되게 많은데 숫자랑 같이 묶여서 그 숫자만큼의 양을 또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从公司到火车站有10公里 하시면 10km입니다. 따위에는 항상 대략적으로라는 부사예요. 부사는 수로보다 앞에 있죠. 근데 대략 10km이다. 딱 10km가 아니라 10km 넘을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보충해 줄 때 쓰는 서술어의 수식 역할이 바로 따위예요. 따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사 중에서도 적어도 2,000원 정도 될걸? 至少 적어도 그다음 따까이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따위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대략적으로 至少 大概 따위 숫자 至少 大概 따위 숫자랑 같이 묶이는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아이들은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셨고,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또 나올 거다. 이 패턴이 또 나올 거다. 또 나왔을 때 틀리지만 않게 주의를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공유하는 거지, 뭐, 맞췄네, 틀렸네, 이거 보시라고 공유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틀렸다. 막 좌절을 하셔. 근데 정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럼 우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싱글러자, 이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